홍화 핵심만 꼭꼭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통의 생명과학 1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현상 연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사람의 유전은 그 유전자가 있는 위치에 따라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염색체 유전은 X염색체 유전과 Y염색체 유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염색체로 유전되는 유전병에는 정록생맹과 혈우병 등이 있고요. Y염색체로 유전되는 것에는 귓속털 과다증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염색체 유전자가 있는 경우는 다인자 유전과 단일인자 유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단일인자 유전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림 유전자가 2가지인 경우, 형질을 결정하는 대림 유전자가 3가지 이상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인자 유전과 단일인자 유전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인자 유전은 한 가지 형질에 대해 한 쌍의 대림 유전자가 영향을 미쳐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인데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대림 유전자가 2가지인 경우도 있고 3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 이상인 경우를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특징은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대립 유전의 대표적인 예는 ABO식 혈액형이 있는데요. A형, B형, O형, AB형으로 형질이 딱딱 구분됩니다. 반면에 다인자 유전은 한 가지 형질에 대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미쳐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인데요. 예로는 키와 피부색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작은 키와 큰 키만 구별되지 않고 그 사이에 여러 다양한 형질이 존재하여 연속적인 형질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의 유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멘델이 했던 연구를 함께 복습하고자 합니다. 멘델은 완두를 이용한 교배 실험을 통해 우열의 원리를 가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분리법칙과 독립법칙을 설명했는데요. 우열의 원리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를 경우 우성 형질은 표현되고 열성 형질은 표현되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둥근 표현형을 나타내게 하는 동형접합자 라지 R 2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고요. 주름진 표현형을 나타내게 하는 동형접합 스몰 r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두 완두를 교배하여 자손 1대 때 대립 유전자가 라지 R과 스몰 r 이형접합의 완두를 얻었는데요. 이때 완두의 표현형은 둥근 완두입니다. 즉 대립 유전자가 이형접합일 때 발현되는 표현형이 우성 표현형이다. 완두의 모형을 둥글게 하는 라지 R 유전자가 완두의 모양을 주름지게 하는 스몰 r 유전자에 대해 우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전 현상에는 예외가 있죠. 예를 들어 노란색 완두를 만드는 라지 Y 유전자가 초록색 완두를 만드는 스몰 y 유전자에 대해서 완전 우성일 경우에는 라지 Y 노란색, 라지 Y 스몰 y 노란색, 스몰 i는 초록색의 표현형이 나타나지만 라지 Y와 스몰 i의 우열관계가 불완전한 경우 라지 Y와 스몰 i는 노란색과 초록색의 중간색을 띠는 또 다른 표현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유전 현상을 이해할 때 대립 유전자의 우열이 명확한지, 즉 완전 우성인지 불완전한 경우인지는 표현형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의 종류, 라지 Y, 스몰 i 두 종류인데 이것보다 많은 수의 표현형, 즉 3가지의 표현형이 나온다. 우열관계가 완전 우성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의 법칙입니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생식세포 형성 시, 즉 감수분열 때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라는 법칙인데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도 분리된다 라는 법칙입니다. 자손일 때 둥근 표현형을 가진 이형접합의 라지 R, 스몰 r 완두와 같은 개체인 라지 R, 스몰 r 완두를 교배시킵니다. 이것을 자가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립 유전자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각각 나뉘어 들어가게 되고 이 생식세포들이 만나 태어난 자손 2대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외도 존재하는데요. 감수분열 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지 않거나
염색분체가 분리되지 않는 이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바로 그 예외입니다. 사람의 유전질환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으로 앞으로의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독립의 법칙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이 함께 유전될 때 각 형질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 쌍은 서로의 유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유전된다. 모양에 관한 유전자와 황색이고 녹색인 색깔에 관한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손 1대 둥글고 황색인 완두를 자가수분시켰을 경우 모양에 관련된 대립 유전자와 색깔에 관련된 대립 유전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4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듭니다. 그 결과 9대 3대 3대 1이라는 표현형의 B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은 예외 현상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사람은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동일한 염색체에 함께 존재하는 연관 유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생식세포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표현형의 비율도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와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면 감수 분열을 통해서 라지 R과 라지 Y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는 생식세포 하나, 스몰 r과 스몰 y가 연관되어 있는 생식세포 하나, 딱 2종류밖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생식세포들의 조합으로는 9대 3대 3대 1의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독립인지 서로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연관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유전현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는 멘델의 연구보다 훨씬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유전 현상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져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렵고 자손의 수가 적고 마음대로 교배할 수 없는, 즉 임의 교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전자의 수가 매우 많고 형질이 복잡하며 결정적으로 유전의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는 매우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가계도 조사입니다. 어떤 형질의 가계도를 조사하여 그 형질의 우열관계와 유전자의 전달 경로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계도 기호를 살펴보면 네모는 남자, 동그라미는 여자, 네모와 동그라미를 가로로 잇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로로 이었을 때 위 2개는 부모가 되고 아래 2개는 자손이 됩니다. 동그라미는 여자이기 때문에 딸이 되고 네모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되겠죠. 그리고 드물지만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구분하여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에 가계도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다.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도형은 정상인 표현형이고 색깔이 칠해진 도형은 이 형질이 유전병이라고 했을 때 부모에게 없던 유전병이 딸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갑자기 자손에게 툭 튀어나온 형질이다 해서 갑툭튀라고 하겠습니다. 이 갑툭튀 상황으로 형질의 우열관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갑자기 자손에게 툭 튀어나온 유전병이라고 가정한 형질이 열성입니다. 즉 유전병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 형질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쌍둥이 연구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성장 환경과 형질 발현의 일치율을 조사해서 형질의 차이가 유전에 의한 것인지 환경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하나의 수정란을 만듭니다. 그런데 세포 분열의 이상으로 발생 초기에 이 세포가 나누어져 각각 독립적인 개체로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일란성 쌍둥이는 완전히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성 쌍둥이는 서로 다른 난자 2개가 서로 다른 정자 2개와 수정하여 각각 독립적인 개체로 발생한 경우인데요. 따라서 유전자 구성이 다르겠죠? 세 가지 형질에 대해서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과 이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을 조사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먼저 보면 남모양 적혈구의 일치율이 1입니다. 한 명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한 명은 100%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유전으로 인한 질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알코올 중독과 치매는 일치율이 1이 아니므로 이 두 형질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서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보다 치매에서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알코올 중독보다는 치매가 유전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높은 형질일수록 유전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단 조사입니다. 여러 가게를 포함한 집단에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를 조사하고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유전 형질의 특징과 분포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타나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빈도를 조사하여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특징과 분포를 집단 조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계도 분석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의 간단한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딸은 유전병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계도를 분석할 때 첫 번째는 이 형질의 우열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전병은 무조건 열성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착각으로 유전병이 우성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을 때 이것을 갑툭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툭 튀어나온 유전병 형질이 열성 형질입니다. 따라서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상 유전자를 A, 유전병 유전자를 A별 유전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질의 우열관계를 파악했다면 두 번째는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 유전자들이 Y염 색체에 존재하는지 X염 색체에 존재하는지 상염 색체에 존재하는지 이 순서대로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길 때 그 염색체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파악해가는 방법입니다. 이 유전병 유전자는 절대로 Y염 색체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딸이 Y염 색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유전병 유전자가 X염 색체에 존재한다면 유전병 유전자가 존재하는 X염 색체 중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X염 색체에도 유전병 유전자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X염 색체에 있는 대림 유전자가 Y염 색체에는 없으므로 아버지는 무조건 이 X염 색체에 있는 유전병 유전자에 의해 유전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므로 이 유전병 유전자는 X염 색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유전병 유전자가 상염 색체에 존재한다. 사람의 체세포에서 상염 색체는 2개가 상동염 색체로 존재하므로 대림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딸의 유전자는 A별이어야만 유전병을 나타내고요. 딸이 가지고 있는 유전병 유전자는 아버지로부터 하나, 어머니로부터 하나 물려받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상 표현형으로 정상 유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아들의 유전자형은 정상 유전자 2개가 동형 접합으로 정상 표현형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형 접합으로 정상 표현형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유전자형은 하나로 결정될 수 없다. 3단계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 파악까지 마치면 가계도 분석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가계도 분석 방법을 통해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의 다양한 가계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